안녕하세요, 헤드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문예창작학과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문예창작학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문예창작학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영상 보시죠. 그럼 먼저 문예창작학과가 무슨 과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문예창작학과, 문창과, 문과 창 만드는 학과지 이렇게 장난을 칠 때가 있는데요. 문예창작학과란 문예창작, 말 그대로 글을 쓰는 학과예요. 소설, 시, 동화, 드라마, 시나리오, 비평 이런 식으로 여러 장르의 글을 쓰는 학과입니다. 정확히는 배우고 쓰는 학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예창작학과를 나오면은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시인이 되기도 하고 문학평론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송 언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작가, 방송신문 기자, 그리고 PD 이런 식으로 길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출판으로도 많이 나아가시거든요. 출판 업계로. 그런 편집자가 되거나 혹은 번역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문예창작학과와 관련이 있어요. 카피라이터 혹은 광고 기획자가 되는 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쪽에서도 문예창작학과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예창작학과에 나와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예창작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자세하게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 모든 학교의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커리큘럼은 중앙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요. 시랑 소설을 주력으로 배웁니다. 정확히는 주력으로 창작을 하는 것이죠. 창작 수업이 있어서 시소설 페어로 창작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에 대한 공부를 1학년 때 합니다. 또한 1학년 때는 나중에 졸업작품집을 만들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인디자인을 배우는데요. 인디자인으로 출판과 관련된 편집, 디자인을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새내기 때만 해도 인디자인을 딱히 배우지 않았었는데 그 밑에 학년부터 쭉 인디자인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영화 수업, 문장 수업, 그리고 창작론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이 끝났잖아요. 그럼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학년 때도 똑같이 시소설은 창작을 무조건 베이스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작 수업을 듣고요. 2학년이 되면은 다른 장르의 창작 수업이 열려요. 이를테면은 드라마 수업, 그리고 시나리오 창작 수업이 열리고요. 또한 장편 소설 창작 수업이 열려요. 그래서 장편 소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세 학기에 걸쳐서 장편 수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학년 때는 비평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화를 배우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학년 때는 장르가 조금 더 다양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죠.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문예창작학과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해요. 첫 번째 1지망 전공, 2지망 전공을 정합니다. 그래서 1지망 전공이 내가 만약에 드라마다 이러면은 드라마 교수님이 저의 담당 교수님이 돼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담당 교수님과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학년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게요. 3학년 때는
시소설 창작을 듣기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시 전공이니까요. 시를 전공하면은 시 창작 수업만 듣습니다. 1, 2학년 때는 시 소설을 페어로 같이 들었다면 3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 수업만 듣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창작 수업은 드라마 창작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장르 문화, 청소년 문화 이렇게 창작 수업이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장래 희망 진로 중에서도 이제 광고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학년 때 광고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워크숍 수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출판계에서 번역을 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수업들도 많이 있는데 굵직하게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수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기준으로 4학년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4학년 때도 역시 문예창작학과의 주류인 시소설 창작 수업은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문예 비평, 아동문학, 드라마 수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학년 때는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작품집을 학생들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작품집에 도움이 되는 출판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데요. 출판 기획을 하고 편집 디자인을 하고 또 자신의 졸업작품집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4학년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요. 이 수업들을 다 듣고 학점을 꽉 채우면 졸업심사를 받게 돼요. 졸업심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인디자인 배운 거, 그리고 4년간 창작한 거, 그리고 4학년 때 출판 수업에서 만든 출판물을 가지고 졸업심사를 받게 됩니다. 졸업심사에 통과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모두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졸업심사를 도전해서 졸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 학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학과 내 동아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학과 내에는 모두 글 쓰는 동아리가 있어요. 총 6개가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극문학 동아리, 느낌 있는 놀이터예요. 이곳 같은 경우는 희곡,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극문학을 쓰고 합평하는 동아리고요. 정기적으로 영화를 찍거나 혹은 연극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소설과 시를 다루는 동아리예요. 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시대와 소통하는 세임, 두 번째는 자주 문의의 꽃 진군나팔입니다. 이 두 동아리는 비슷한 듯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조인트 합평을 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글을 쓰고 합평을 하고 자유롭게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소개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장르를 소화하려고 하는 양손잡이, 넓고 깊은 문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양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합평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 동아리 작인입니다. 시 동아리 작인 같은 경우에는 시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장르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두 가지 동아리를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판, 편집,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진흙과 통나무 동아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과 소식지를 발간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그 학과 소식지 내에 학우들이 투고한 글도 있고요. 과내 동아리 추천작도 있고 그리고 학내에서 진행하는 창작문학상 수상 작품도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 학기마다 진흙과 통나무에서 발간하는 학과 소식지가 되게 재밌고 유익하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는 6개의 동아리가 있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한테 맞는 동아리를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학과 분위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왜 글 쓰는 사람이 마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학과 분위기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또 학내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은 다들 두 손 이렇게 걷고 그 일을 문제화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예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친목도모 같은 게 자유로운데 무슨 얘기냐? 학번을 되게 따지는 과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대로 언니, 오빠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꼰대는 완전 사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행사 때 술 같은 거 강요도 절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기행과 문학제라는 학과 큰 행사를 통해서 여러 학번들이 친목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문예창작학과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문예창작학과에 꼭 가야 되나요? 답은 예상하기 적겠지만 아닙니다. 문예창작학과에 꼭 가지 않아도 돼요. 일단 작가들의 책을 보면 작가들의 양력이 있잖아요. 문창과 안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 문창과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예창작학과에 그럼 누가 가나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문창과에 가면은 일단 글을 써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글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걸 친한 친구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글 안 쓴다면은 그 친구는 일반 독자이겠죠? 근데 문예창작학과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전문적인 학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되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어떤 책이 트렌드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문창과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보 면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장점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문예창작학과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일곱 번째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복수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복수 전공을 대학교에 가면은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자유예요. 내가 문예창작학과에서 많은 장르를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화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전부터 문창과와 접목시켜서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복수 전공이나 융합 전공이나 자기설계 전공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설계 전공으로 대중예술학이라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극학과와 사회학과 그리고 기타 예술 교양 과목들을 들으면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평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지식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문예창작학과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많이들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제가 준비는 막 했는데 많이 떨려가지고 많이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허둥지둥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네요. 아무리 제가 많이 준비했어도 그래도 또 궁금하신 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댓글창에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입시와 관련된 질문은 크리스마스 시즌쯤에서 세모한들 친구들, 글쓰기 소모임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은 아래 주소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그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